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은 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실 시간도 좀 빠르고, 사실 그 한 3주간에도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금리가 시장 금리나 아니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한 1% 정도까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지금은 다시 좀 내리기는 했는데요. 사실 뭐 올 상반기에 그 금리 상승의 어쨌든 그런 충격에 비할 바 아닐 정도로 단기간에 그 압력이 집중이 됐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뭐 8월 미국 물가나 아니면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어쨌든 연준의 어쨌든 계속적인 긴축적인 스탠스 유지가 일단 바탕이 됐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쐐기를 박은 거는 이제 지지난주 말에 이제 영국의 이제 신정부에서 감세안,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통한 감세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 영국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이제 양상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영국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압력에 이제 굴해서 조금 이제 정책을 처리하긴 하는데 완전히 처리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만 약간 불신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서 지금 뭐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와중에 또 돈을 풀어서 인플레를 다시 또 이제 더 이렇게 악화시키려고 하느냐라는 게 이제 시장 반응이 이제 골자였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태를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좀 뭐냐면은, 과연 이쪽에 신트러스 내각에서 이제 이런 반응이 시장에서 나올 거를 뭐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했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보면 이거는 어떤 공식과 같은 그런 현상이니까요.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의도한 바가 있었다. 어쨌든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건 뭐든 간에 어떤 금리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좀 깔려 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성공을 한 거죠. 그런 의도치 않게 너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게 돌아간 상태인데요. 사실 이게 만약에 이런 적자 재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라면 사실 지금 이제 최근 영국의 어쨌든 감세안의 어떤 규모는 이제 부양안의 규모는 한 500억 파운드가 좀 안 되는 정도의 규모인데, 지난주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에너지 대책 관련해서 발표한 재정 패키지 규모가 한 2천억 유로 정도 됩니다. 독일 자체만을 위한 규모가. 그러면은 이번에 영국이 어쨌든 이런 관련된 그 규모의 한 4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독일 금리가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적자 재정에 관한 그런 이제 그 이슈였다고 하면, 물론 독일이 영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GDP 규모나 재정적 여력이 있는 건 확실히 분명합니다만은 한 4배 이상의 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이 다시 이제 한 9월 들어서 좀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좀 더 강화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좀 영국이 이제 그 화답하고 공존하는 양상을 저는 띠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배경에는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여러 지정학적인 어쨌든 그런 그 양 진영 간의 대결, 그런 국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금융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서방, 특히 그 중에서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양국이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통화 긴축을 통해서 글로벌 이제 유동성을 이제 긴축시키고, 이제 금리를 자기들이 이제 올리면은
글로벌 모든 자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머징 국가나 이제 타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해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지금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저렇게 지금 불안하니까 일단 환율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기준금리가 전망치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저희 내부적인 변수보다는 글로벌 이제 그런 금융 여건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돈줄을 쥐고 있는 자들의 어쨌든 그런 힘의 논리나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움직임에 의해서 저희가 뭐 좀 피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또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좀 달러 강세를 하면 미국 내에서는 뭐 미국 내부에서는 어쨌든 인플레를 좀 압력을 둔화시킬 수도 있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뭐 에너지 관련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가격들도 특히나 뭐 이쪽 반대 진영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자원의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다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목적에서 어쨌든 간에 저는 영국과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 공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은 연준이 다시 좀 뭐 생각을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인플레 지표가 조금 꺾이거나 그러면 다시 선회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 사안을 보면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지금 이제 시장 관련된 부분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글로벌 금융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슈입니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중대 기록 클라이맥스로 접어들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런 지금 시점에 지금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쪽 그 병합 지역을 이제 투표를 실시해서 러시아로 편입을 하는 그런 투표를 실시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그거에 반발을 해서 이제 다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수복을 하기 위해서 뺏긴 땅을 조금이라도 더 수복하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한 이 정도의 땅을 빼앗고 이제 사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 이제 우크라이나의 반응과 아니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의 반응이 이제 나올 건데, 지금의 상태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또 유지가 균형, 어쨌든 점령 그 경계선에서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간에 이 부분에 어쨌든 간에 그 클라이막스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만간.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어떤 성격, 어떤 양석으로 나타날지가 조금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쪽 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러시아가 전술핵을 쓸 수도 있다, 아니면은 그거는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꼭 이렇게 핵을 사용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상황이 연출이 된다,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재래식 군사 충돌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지금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한 10월, 11월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10월 중순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11월에 어쨌든 중간 선거가 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주요국들의 정치적인 의사 일정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최근의 이제 전개 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10월, 11월이 중요한 이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의 매듭을 잘 짚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이제 어려웠던 것들이 조금 풀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사실 이런 상황 자체는 어쨌든 제가 이 이성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 예측에 의해서 계속 전개되어 오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지 않은 변수가 또 돌발 변수가 나오면은 좀 다시 사태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한 10월, 11월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희가 지금 금융시장에 뭐 내가 뭐 자산 가격이 많이 싸진 것 같으니까 지금 싸게 좀 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12월, 11월에 어떤 중요한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를 좀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